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연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민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에 대한 해임이 아닌 일부 직무의 제한 등 경징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KCC 한인동부회관의 합병이 최종 승인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 공식 행사를 뉴저지 KCC 동부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백악관에 복귀한 19일 밤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지원을 중단하라고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 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임자인 바이든 시절 4년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출한 4,510억 달러를 중단시켜 절약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의료 지원, 특히 응급치료까지 연방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치료를 받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한 해 16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원이 끊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이재민들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구호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연구센터는 불법 체류자 100만 명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 데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연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민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만찬에서 관세 부과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 개 나라에 부과하는 수입품 관세만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던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은 관세 사나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규모의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3, 4주 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투자 발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차, LG, SK 등을 비롯해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언급하며 방금 브라이언이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 투자할 대기업에 대해 이야기해줬다고 말해 그 기업이 어디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으며 아마도 한국 기업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대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이겨내려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입각, 멕시코 내 생산기지를 통한 무관세 대미 수출을 한 기업들에 대해 우회 수출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서도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들은 미국의 51번째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해임이 아닌 일부 직무에 제한 등 경징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담스 뉴욕시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임을 감안 해임 등의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해임보다는 뉴욕시장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일 아담스 시장을 해임시키지 않겠다. 대신 뉴욕주의회 및 뉴욕시의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세심한 고려 끝에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담스 시장 해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아담스 시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압력을 하루 종일 받고 있지만 나는 독단적인 결정을 감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스 시장의 뉴욕시장직 계속 수행 여부는 오로지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지사가 독단적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만약 해임 절차를 시작한다면 뉴욕시의 시정 중단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만 뉴욕시에 여러 명의 시장이 탄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이 자진사퇴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선출직의 자진사퇴 여부는 아담스 시장 개인에 달려있다고 말했고 만약 계속 시장직을 수행해도 실질적으로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KCC 한인동보회관의 합병이 최종 승인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 공식 행사가 뉴저지 KCC 동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김명미 KCS 회장에 따르면 최근 KCS와 KCC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2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리소스 및 커뮤니티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회관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 재정 정보, 자녀 교육 정보, 노인 보험 정보 등 각 분야별 정보들이 망라돼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이나 의류, 액세서리 등 각종 상품과 떡볶이, 김치, 오뎅, 해물파전, 김치전, 음료수, 각종 반찬 등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됩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해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한국의 각종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이번 행사는 오랜 과정 끝에 KCS와 KCC의 합병이 최종 승인된 것을 축하하고 한인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뉴욕 한인청과협회와 푸드바자 등이 과일과 식품 등을 후원해 보다 푸짐한 상품들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아동보육원들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몬 호킨스 뉴욕시부 교육감은 뉴욕시의회 공청회에서 뉴욕시 정부와 계약해 아동보육원을 운영 중인 센터들에 대한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호킨스 부교육감은 미지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정부 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운영 중인 5개의 보육원이 정부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결과 폐쇄 위기에 처해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아동보육원에 대한 밀린 지원금이 수백,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브루클린 포트 그린 카운슬이 운영하는 보육원은 지난 2020년에 승인된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보육원의 규모나 미지급 금액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호킨스 부교육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들이 뉴욕시 교육국에 미납된 청구서를 즉각 청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20일 새벽 리버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교도관 노조 파업이 확산됨에 따라 42개 교도소에서 외부 방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일 새벽 오그던스버그에 위치한 리버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을 몰아내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교도관들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자 안전을 위해 교도소 관리구역으로 대피했으며 이후 긴급 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상황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수감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교도소는 오전 8시경 제압됐습니다. 이번 폭동은 일주일 사이 발생한 두 번째 대규모 폭동으로 지난주 에리 카운티의 콜린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됐으며 최소 1명의 교도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교도관 파업과 수감자들의 폭동이 연이어 발생하자 방문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42개 교도소에서 외부 방문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뉴욕주 교도관 노조 파업은 임금 인상, 교도소 면회객에 대한 엄격한 보안 검사, 그리고 독방 감금 금지 등 이른바 교도소 개혁 정책을 철회, 다시 위험 인물에 대한 독방 감금 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교도관 노조가 뉴욕주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 중이라고 했고 19일에는 법원이 파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교도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카메라 설치, 특별조사사무소 강화를 비롯한 교도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상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19일 도시계획위는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스티브 코헨 매츠 구단주의 계획을 9대1로 승인했습니다. 매츠 구단주는 지난해 9월 현재 시티필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50에이커 규모 공간에 카지노와 공원,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설립하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매츠 윌레츠 포인트 7번 노선 전철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5에이커 규모의 새로운 커뮤니티 운동장을 건설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의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문턱이 남았습니다. 시티필드 주차장이 공원 부지로 설정된 곳이라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와 조닝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뉴욕시 의회와 시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뉴욕주의회는 올해 말까지 3개의 성공적인 카지노 프로젝트의 게임 라이선스를 수여할 예정인데 플러싱 카지노 설립 계획이 이 3개 중 하나로 선정돼야 합니다. 대선 기간 내내 연준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연준의 권한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정권 2인자인 일론 머스크는 연준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재량권이 대폭 부여됐던 연방기관들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율성과 재량권이 강한 연방기관 중 대표적 기관은 연방준비위원회로 이 행정명령은 연준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방특별조사국 등에 대한 자율적 권한도 약화시키면서 트럼프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행정명령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으로 연준을 규제하려는 것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트럼프 자신뿐이라며 트럼프 독재 시대를 우려했습니다. 정권 2인자인 일론 머스크는 연준 직원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다며 연준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트럼프의 연준 규제 행정명령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관세 부과 등이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CNN이 트럼프 취임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47%인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이 52%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2%가 물가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성향 유권자도 47%가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기간이 비관적이거나 두렵다는 응답은 54%, 낙관적이라는 답변 46%를 웃돌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52%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찬성이 43%인 반면 반대 답변이 48%로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답변이 57%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40%보다 크게 앞서는 등 CNN과 워싱턴 포스트 모두 트럼프 권한 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는 39%가 적절하다, 15%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는 등 이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지지도가 낮은 것은
2021년 연방의 사당 난입범들에 대한 사면 조치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한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찬성이 50%로 반대 45%보다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수장을 맡아 구조 조정을 감행하는 데 대해 절반에 달하는 49%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경기하의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과 보복 관세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최근 몇 주간 주식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주기적으로 제기됐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1월 소비자 물가가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분명한 인플레이션 조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또 다른 조건인 경기 침체 등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실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8일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제한을 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킬 관세 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됐으며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우려된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와중에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면 연쇄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몰려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7%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3%는 훨씬 낮으므로 미국 경기가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연방 공무원에 대한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공기업과 사기업이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사무실 출근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용 빌딩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인 캐슬 시스템은 지난 11일 기준 사무실 점유율이 평균 61.2%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취임 직후인 1월 28일 63.4%를 기록한 뒤 3주째 60%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직전인 1월 21일까지의 일주일간 사무실 점유율이 45.4%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5%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트럼프 취임 뒤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11일 기준 사무실 점유율이 68.1%로 10명 중 7명이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휴스턴 메트로 지역은 사무실 점유율이 71.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시카고 메트로 지역이 70.7%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55.7%,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53.4%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연방 공무원이 가장 많은 워싱턴 지역은 41.5%로 주요 10개 도시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사무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맨해튼 등의 식당과 커피점 등에는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이는 등 지역 경제가 다소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AT&T, JP모건, 델 등 대기업들이 주 5일 출근제를 시행함에 따라 사무실 점유율이 늘었고 연방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 구조 조정 속에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려 적어도 연방정부 내 재택근무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에 청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가 20일 연방의회에서 인준됐습니다. 연방상원의 최장수 원내대표이자 정통보수파로 같은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미치 맥코널 연방상원 의원이 정계 은퇴 계획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맥코널 의원은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2027년 1월에 끝나는 임기를 마치면 8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3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부채 연체율이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통강자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기업 중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한 해 미국의 조세 시스템, 이중국적 비호용 등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숫자가 5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위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활동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을 사칭하는 경기부양금 지급 관련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보호기관이 미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P통신이 멕시코만 표기 변경 문제로 백악관 취재를 제한당하자 백악관 출입기자단에 AP통신 출입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에 최소 40개의 언론사가 서명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